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사회 시간이죠. 사회 시간. 자, 바로 오늘 사회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지 기억하고 있는 학생 있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자, 한번 기억해 볼까요? 맞아요. 소비 활동.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비 활동이란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 활동이 무엇이었죠? 자, 우리 가족의 소비 활동. 자,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는 활동을 우리가 소비 활동이라고 했고요. 꼭 필요한 물건, 뭐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자, 이러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 말고도 다른 활동도 소비 활동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가거나 또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또는 세금을 내는 활동 등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서비스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또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비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이러한 우리 가족들의 소비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우리 학생들 역시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자,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자,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학습 주제는 저축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축의 중요성. 자, 저축이란 뭘까요? 혹시 저축이란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 있나요? 저축.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오늘 저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저축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 목표,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었네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저축이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자, 저축이 중요한 이유. 저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텐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오늘의 학습 목표를 이뤄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활동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저축이 무엇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축이 무엇인가 한번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절약하여 모아두는 것을 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절약하여 모아두는 것. 어떤 것을 절약하여 모아둘까요? 보통 선생님이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이거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알고 있나요? 자, 무슨 색이에요? 약간 노란색 같기도 하고 오렌지색 같기도 하고요. 황토색 같기도 한데 자, 이 색은 바로 금색이라고 합니다. 금색. 자, 바로 황금인데요. 황금. 이 황금 하나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게 돈보다는 이제 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금 같은 거를 집에다가 모아놓고 쌓아놓고 저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사진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이 사진은 혹시 본 적 있나요? 조금 단위가 선생님이 큰 단위로 준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수도 있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바로 5만 원짜리 지폐인데요. 자, 지폐를 이렇게 뭉탱이로 막 모아두었어요. 이런 것 현금을 이렇게 모아두는 것, 절약하여 쓰지 않고 한 군데다가 모아두는 것을 우리가 저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현금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로 저축을 하기 때문에요.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 보통에는 이제 은행 통장 속에다가 돈을 집어넣죠.
내가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행 속에다가 이렇게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두는 행위를 바로 우리가 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저축 해본 적 있나요? 아직 통장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둔 친구도 아마 거의 생소한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돼지 저금통, 이러한 저금통에 동전을 넣어 본 적은 있나요? 그쵸. 분명히 여기에 저축을 해본 친구는 있을 거예요. 자,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우리가 넣기도 하죠.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또는 500원짜리를 넣어서 모아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돼지 저금통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저금통에다가 저금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저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저축을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자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죠. 역시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저축한 적이 있다고 친구들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과자라든지 빵이라든지 우유 이러한 것들을 사서 먹지 않고 소비 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모아서 돼지저금통에 저축을 한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축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저축이 왜 중요한지, 저축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님, 네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진은 뭐죠? 자, 멋진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쵸? 멋진 아파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펜으로 한번, 아이고, 이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네요. 펜 설정. 자, 여기 첫 번째 사진이나 첫 번째 사진.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멋진 아파트가 있죠. 자, 아파트가 맞습니다. 자, 아파트를 선생님이 여기다 사진을 왜 놨을까요? 자, 일단 하나하나씩 사진을 살펴보고 선생님이 한 번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뭐죠? 두 번째 사진. 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바퀴가 달린 자동차죠. 그렇지.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도 항상 이제 타고 교통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자동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자, 어떤 사람이 누워서 이불을 덮고 있고요. 그리고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이 누워있는 사람을 어떻게 막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여기는 어딜까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병원이겠죠. 병원. 자, 병원입니다. 여기는 환자고 여기는 의사들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진. 자, 이 사진은 뭐죠? 와,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자, 맞아요. 바로 빵입니다. 빵. 다양한 빵집. 자, 선생님은 간식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저축을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서 이렇게 네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도대체 저축이 뭐길래 이렇게 선생님이 네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을까? 자, 바로 저축이란 절약을 해서 모아두는 것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저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라든지 자동차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액이 비쌉니다.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는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돈, 많은 돈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당장 이제 가진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씩 저축을 해 두었다가 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축을 해 두어야지 여러분이 아파트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갈 때 가는 곳이 바로 병원이죠.
그런데 사람 일이란 게 정말 모르는 게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감기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뭐 치과를 가는 것 이런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혹시라도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또는 굉장히 큰 병에 걸린다든지 이러면은 그 치료비가 되게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어나진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병원비도 정말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돈을 모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간식인데요. 간식은 비교적 이제 가격이 저렴하죠. 뭐 빵이라든지 우유, 과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날 잡고 제대로 만약에 생일이다. 생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가지 간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일날 간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조금 더 큰 돈이 필요할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통장에 5만 원짜리가 여기도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네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자, 이런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자, 첫 번째 사진 보면은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여기 계신 한 젊은 남자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동차는 굉장히 비싼 그런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에 돈을 다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차곡차곡 돈을 쌓는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휠체어를 타고 할머니가 조금 몸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계신데 가족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자, 병원 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둡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병원비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가져두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노란색 옷을 입은 고모는 카페라고 적혀 있네요. 자, 카페는 뭐 하는 곳일까요? 다양한 커피와 음료수, 그리고 빵 같은 것들 파는 곳이죠. 자, 고모는 커피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 즉,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진. 여기에는 한 남학생이 있네요. 세 개의 축구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노란색 축구공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아닌가요? 눈빛을 보면 요건가요? 1번인가요? 어떤 걸까? 1번일까? 2번일까? 3번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공을 살 수 없는 하나의 공만 살 수 있는 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공을 사기 위해서도 굉장히 한 번에 사기엔 좀 약간 부담스럽겠죠. 한 몇만 원 할 텐데. 그래서 이러한 공을 사기 위해서 돈을 저금통에 모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저금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저금통에 이렇게 용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물건,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이라든지 또는 레고라든지 또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운동복이라든지 모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가 저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축이 왜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다칠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만약에 저축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사고라든지 비상 상황 등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상 상황 시에는 조금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돈을 저축해 둔다면은 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저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바로 미래의 자신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야기해 볼까요? 핸드폰이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또 자신이 갖고 싶은 거,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자전거, 또 뭐가 있죠? 신발, 옷, 굉장히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용돈을 조금씩 조금씩 저금통에 모아서 저축을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한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나면은 용돈이 많이 모여 있겠죠. 그 모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잘 읽어봤습니다. 가정과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자, 저축을 하면 가정과 나라. 왜 우리 집과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될까요? 자, 잘 생각해 보면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을 모아두면은 1번과 2번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 집의 재산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축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저축을 이제 은행이라는 곳에다가 돈을 주고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넣으면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은행에다 이렇게 돈을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조금 더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3번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가정과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축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축이란 것이 무엇인지 배워봤고 그리고 저축을 왜 하는지 그리고 저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그만 돈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아끼고 모으고 절약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가지고 싶은 것들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돈을 받고 있다면 또는 용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용돈을 받게 된다면 그 돈을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빼두어서 이렇게 모아두는 것 이러한 습관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조금씩 조금씩 모아 두어 봐요. 예를 들어서 자신한테 1,000원이 있다. 그러면 1,000원을 다 쓰지 말고 500원만 쓰고 500원은 저금통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500원짜리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쵸? 자, 2,000원이라고 합시다. 2,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과자를 사 먹으면 막 800원, 900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약 1,000원 정도만 사용한다고 하고 1,000원은 주머니에 모아 두었다가 집에 저금통에다가 넣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러분들도 저축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본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축이 중요한 이유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그렇죠. 비상 상황 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플 때, 병원 갈 때 이럴 때 굉장히 비상 상황이 뭐 사고가 났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 컴퓨터라든지 장난감 이런 것들을 사고 싶을 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돈을 많이 모아두었을 경우에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축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게 될까요? 자, 바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저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금통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저축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저금통을 만들 테니까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쉽고 재밌게
재미? 저금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수업으로, 재밌는 저금통 만들기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하고 오늘 수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